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창업 비밀가외 오늘은 착한 사람, 착한 사업가가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밀가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기업과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컨설팅 하는 도중에 사장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이렇게 착하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사장님은 정말 착한 분이세요. 그리고 어느 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시고 정말 선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회사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그 회사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의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능력과 노하우를 쌓기도 전에 그 사장님이 착하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난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는 착한 기업이 될 거야, 선하게 경영을 할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또는 일반인들도 그런 말을 할 때는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함정을 모르고 착하게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건 사기이거나 왜곡이거나 뭔가를 감추고 있는 비밀이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내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착하게 사업을 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에 도움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이제 직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지금 이 회사에서 비전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회사 직원들은 그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익이 나야지 그 직원들의 처우도 오르고 복지도 향상되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면 그 직원들이 그 회사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려고 회사에 가는 거죠. 돈을 안 벌 것 같으면 왜 직장에 다닙니까? 돈을 안 벌 것 같으면 왜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은 봉사이거나 기부이거나 또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 활동이거나 또 불교에서 스님들이 하는 보교 활동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돈을 안 벌어도 돼요. 봉사나 기부나 선교 활동이나 보교 활동 같은 것은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가치관과 철학과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착한 사람이나 착한 사업가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착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이면에 숨겨진 욕망과 의도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착한 건 어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착해지는 건 쉬워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착해질 수도 있고 착한 척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쟤 정말 착하구나, 너 참 착하다, 너 참 착한 어린이구나, 이런 말이 칭찬이라는 것,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척을 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착한 게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한 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정말 선해져야 되는 선하거나 악한 것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는 유능하거나 무능한 것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 악과 유능과 무능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착하고 무능한 사람, 착한데 유능한 사람, 악한데 무능한 사람, 악한데 유능한 사람.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착한데 유능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인 줄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착한데 유능한 사람 생각나세요? 만일에 여러분들 주변에 착한데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고 선물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악한데 유능한 사람, 그 다음에 착한데 무능한 사람, 전혀 무섭지 않은 사람은 악한데 무능한 사람. 악한데 무능한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착한데 무능한 사람과 악한데 유능한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을 착한 걸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악한데 유능한 사람도 자신의 악한 것을 감추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악한데 유능한 사람과 착한데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데 유능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착한데 무능한 사람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을 착한 걸로 감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많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여러분, 착한 것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척을 하니까. 그런데 유능해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유능해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유능한 척은 할 수가 없어요. 유능한 척은 금방 들통납니다. 일을 시켰는데 유능한 척 할 수 있어요. 그거 저 정말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시켰어요. 못해요. 그러면 거짓말한 게 바로 들통이 나죠. 그래서 유능한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들 착한데 무능해지면 안 됩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무능한 걸 착한 걸로 감싸고 있으면 안 돼요. 수많은 취업자들이 면접을 볼 때 자신의 무능함을 착한 걸로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 감추는 거죠. 근데 정말 일을 시켜보면 아니구나 싶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구직자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상 뽑아도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마음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왜 마음 자세가 좋냐면 마음 자세가 좋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자세가 좋은 사람은 능력이 매일매일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자세, 일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검증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착한 사람, 착한 사업가가 빠지는 함정, 자신의 기업의 무능함을 착한 걸로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업은 착한 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능함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는 유능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 활동하시는 분한테는 착한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코장에 가면 춤을 잘 춰야 되고요. 노래방에 가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비즈니스는 뭐죠?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유능함을 무기로 해서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선해져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좋은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착함이지, 무능함조차 용서되는 착함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한 기업을 지향하는 사람이나 사업가라면 한 번쯤, 아니 필수적으로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착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나의 능력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를 되돌아본다면, 만일에 착한 마음, 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면 뭔가 일을 하는 방식,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아직은 더 유능해지는 것이 착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의술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은 착한 의사한테 가고 싶으세요? 유능한 의사한테 가고 싶으세요? 네, 아마도 착하고 유능한 의사한테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비밀을, 또 한 가지 비밀 말씀드릴게요. 착한데 무능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명의식을 받은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착한 직업인이 무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서 무능한데 그게 어떻게 착한 거예요? 착한데 무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착하다면 반드시 그 직업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그 영역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능력을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능력, 그 회사가 가져야 되는 업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는 중일 수는 있지만 착한데 무능할 수는 없다. 그죠? 착한데 무능하다는 것은 착한 걸로 무능함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반드시 인생의 목적은 착하고 유능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게 완성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착하고 악한 것은 호감을 좌우하고요. 유능하고 무능한 것은 신뢰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는 기업인으로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호감만 받아서도 안 되고 신뢰만 받아서도 안 되겠죠. 반드시 호감과 신뢰를 둘 다 획득하는, 언젠가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 기업,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주 놀러와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